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강 비결은 이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적절한 시간에 잠드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년내과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 무려 83%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수면 문제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심장 질환 위험을 2.4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최적의 취침 시간과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한 결과 수면의 질이 평균 52%나 향상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과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 기억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수면 패턴의 변화는 70세를 넘으면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나 12시에 잠들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더 일찍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김민석 교수에 따르면 70세가 넘으면 우리 뇌의 깊은 수면섭하 수면이 50대에 비해 무려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8시간을 꼬박 주무셨는데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도 크게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경에 멜라토닌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70세 이후에는 이보다 약 2시간 앞당겨진 밤 9시경에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더 일찍 졸리고 더 일찍 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저항하려 합니다. 난 평생 밤 11시에 잤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겨울에도 여름옷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몸의 리듬이 바뀌었는데 수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의학 클리닉에서 만난 78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눈이 감기는데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놓치기 싫어 억지로 밤 11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결국 심각한 불면증이 생겨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낮 시간의 활동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저녁 9시부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더니 놀랍게도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70세 이상이 되면 변화된 몸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졸음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혼란스러워져 수면의 질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라는 시간대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시나요?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국립노인병원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52%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3년간 1,5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82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평생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익숙해져 있던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심장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한 달만이라도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누워서 뭐해? 잠도 안 오는데라며 의문을 가졌던 박 할아버지.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20년간 복용해온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밤에 깨는 횟수도 5회에서 2회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으며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경에 멜라토닌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70세 이후에는 이보다 약 2시간 앞당겨진 밤 9시경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 수 있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수면 패턴을 조정한 고령자의 85% 이상이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평균 2.3회에서 0.8회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상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뇌와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게 일찍 자면 TV도 못 보고 뭘 즐길 시간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밤에 조금 더 TV 보는 즐거움과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게다가 일찍 주무신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에 일찍 그리고 더 상쾌하게 깨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침 시간을 더 활기차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맑은 정신으로 아침 산책을 즐기거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먼저 10시 30분, 그 다음 10시로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단순히 잠을 더 잘 자는 것 외에 어떤 놀라운 건강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심혈관 건강의 개선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수면 시간을 최적화한 고령자들은 심장 문제 발생률이 47%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85세 조명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할머니는 평생 밤늦게까지 가족들의 귀가를 기다리며 자정 무렵에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혈압도 불안정했으며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을 찾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8개월간 유지했더니 놀랍게도 불안정했던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관련 약물의 용량도 점차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할머니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예전에는 혼자 걷기 힘들었던 동네 한 바퀴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수면 시간 조정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인지 기능의 개선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노년층은 기억력이 37%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깊은 수면이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뇌는 최적의 조건에서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88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조정한 후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으며 오래된 기억들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주 잊어버려 스스로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훨씬 또렷한 기억력으로 일상생활이 편해졌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면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58%나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하고 이는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기분을 저하시킵니다. 반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3년간 고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권유로 밤 9시 15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과 함께 간단한 취침 전 루틴을 실천했더니 6주 만에 우울감이 크게 줄고 삶에 대한 의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고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놀라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황금 시간대의 수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알츠하이머 증상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의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하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이 33%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나중에 큰 금액이 되는 것처럼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드는 작은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크게 불려줄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동차의 수명과 성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은 특히 4가지 중요한 건강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면역력 유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국립암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노인들은 7-8시간 자는 노인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8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1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평생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잦은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1년간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으며 기관지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마다 체력이 충만함을 느끼며 예전처럼 농사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코르티솔 등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혈압, 혈당, 식욕, 기분 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 사는 79세 이순옥 할머니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뇨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밤 9시 45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인 후 공복 혈당이 평균 165mgdl에서 125mgdl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이제 인슐린 주사 횟수도 줄이고 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뇌의 독소 제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83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어 항상 걱정이 많았던 박 할아버지는 신경과 의사의 권유로 3년 전부터 밤 9시 20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최근 인지 기능 검사에서 동년배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덕분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두통도 줄어들어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취미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넷째, 인지 기능과 기억력 유지입니다.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은 사망 위험을 2.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우울증 증상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적의 수면 시간은 약 7-8시간으로 이보다 많거나 적게 자는 것은 모두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87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김 할머니는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김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감격해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우리 건강의 토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면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의 체온을 높이고 각성 상태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운동 후에는 이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초반에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28%나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81세 장미숙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장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간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2주 후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분이나 단축되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장 할머니는 이제는 산책이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몸을 조금 움직이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더 빨리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팁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몸은 아직 낮으니 깨어 있어야 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은 이러한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안과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강도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었을 때 70세 이상 노인의 멜라토닌 억제 효과는 40대보다 2.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저녁 시간에 TV 보는 것을 너무 즐기신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TV 화면의 밝기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저녁 식사 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 초콜릿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져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에도 여전히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 수면의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몇 시간 후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수면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 맥주 1캔 정도를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이나 감소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2.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과식은 피하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수면을 촉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84세 박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배고픔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아몬드 5알을 섭취하기 시작했더니 밤중에 배고픔으로 깨는 일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마치 좋은 공연을 위해 무대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이라는 무대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실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수면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이나 전기장판을 활용하되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83세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할아버지는 겨울에 늘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켜고 주무셨는데 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고 자주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중간에서 약한 정도로 낮추고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기 시작했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서늘하다고 느껴졌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이 온도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밤중에 땀으로 깨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침실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소음이나 빛도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외부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70세 이상 노인은 30대보다 수면 방해 효과가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해 외부 빛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대와 베개의 편안함은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관절이나 근육 통증으로 인해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매트리스로 교체한 노인들의 85%가 수면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한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또한 목과 척추를 올바르게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86세 이영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고생하셨는데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 줄 몰랐으며 이제는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넷째,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일을 하면 뇌는 침실을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임상심리학자는 침실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평균 27분이나 더 길다고 지적합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는 TV나
컴퓨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장소로 인식시켜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침실 내 공기질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침실에서 자는 노인들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침구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침실 내 먼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수면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침실 환경 외에도 수면 전 루틴을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반복되는 루틴이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노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일 밤 일정한 루틴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뇌와 몸에게 수면 준비를 시작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침 전 루틴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수면 효율 침대에서 보낸 시간 대비 실제 수면 시간의 비율이 23% 높았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취침 전 루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3시간 늦게 자거나 낮잠을 길게 자버리면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세 박종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특별한 일정이 없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밤 9시에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셨죠.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감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신경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3주 후부터는 눈에 띄게 기억력이 향상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졸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마치 젊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특별한 이완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명상이나 심호흡하기, 편안한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들이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취침 전 10분간의 간단한 이완 운동만으로도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평균 15분 단축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 10분간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감사 연습을 한 노년층은 수면 중 깨는 횟수가 3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1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잠드는 시간이 크게 줄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이 저녁 루틴이 이제는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취침 시간이 다가오면 침실의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따뜻한 색상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뇌에게 이제 밤이니 잠들 준비를 하자라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취침 전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제공하는데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침 전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밤에 누워서 다음날의 일정이나 건강 문제, 가족 걱정 등으로 마음이 복잡해져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 전에 5분간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모든 걱정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걱정 시간 기법을 사용한 노인들은 불안 증상이 47%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최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는데 자기 전에 5분간 걱정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최 할머니는 노트에 적어두고 나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그 시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